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드디어 새로운 개발 페이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7개월여간의 채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3,500만 명 이상의 활성화 채굴자 네트워크를 만든 대형 퍼블릭 블록체인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3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로서는 거의 최초로 대형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서 실물 상품과 서비스의 P2P 결제라는 새로운 모델 도입을 통해 이제 제2의 도약의 단계로 그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파이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파이와 NFT 앱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형 웹 3.0 플랫폼의 구축이며 미래의 파이 웹 3.0 생태계의 교환 기반이 될 파이코인의 가치는 현재의 바터를 통해서 점차 그 확고한 시장 가치를 만들고 이제 더욱더 폭넓은 분야의 앱과 유틸리티 기반을 통해서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의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앱과 유틸리티 기반 확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대학 해커톤 행사 참여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번 행사 참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장 빠른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과 미래의 파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지난 성장 역사에서 어떤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미래 전략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도 단순 채굴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거듭나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다져온 파이 플랫폼과 더 큰 성공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앱 스크린을 통해서 이번 10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 파이 해커톤 행사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가 채굴 네트워크에 도달한 이후에 글로벌 PR과 함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바로 2차 해커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1차 파이 해커톤 이후에 창업자 니콜라스 박사가 언급했던 온고잉 해커톤의 일환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 해커톤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세대들의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해당 인재들의 육성을 통해서 본격적인 파이 블록체인의 생태계 구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이 개발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규모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은 지난날 이더리움의 생태계 확장 방식을 기반으로 많은 개발자 그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커톤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버드와 코넬, 그리고 UC 버클리 등 3개 대학의 해커톤 스폰서로 참가하였으며 파이 유틸리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코어팀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열정적인 개발자들에게 파이를 소개하고 파이 플랫폼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파이가 시장에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개발자들을 온보딩시키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가 대학 해커톤에서 제시한 개발 카테고리로는 게임 앱과 건강관리 앱, 그리고 NFT 앱, 기타 환경 보호 앱 등이 있으며 실제로는 파이 플랫폼 기반 개발을 더욱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의 모든 앱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파이 앱 개발자를 위한 핵심 개발 리소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파이 개발자 포탈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develop.py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데모 앱과 SDK API를 출시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발자가 파이 앱을 훨씬 더 쉽게 설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자 온보딩 가이드 출시를 통해서 개발자를 위해 더욱더 향상된 그 설명서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파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파이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생태계 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파이오니어와 커뮤니티 개발자 역시 새로운 파이 앱과 유틸리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차 해커톤 참여 개발자 그룹의 새로운 앱들도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파이 웨비나스가 개발한 파이 이카드의 경우입니다. 그 위에 많은 기존 앱들도 다시 파이 개발자 포탈을 통해서 적정 시점에 앱 등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 창업자 부부를 포함해서 파이 코어 팀의 멤버들은 해당 대학에서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미래의 새로운 개발자 그룹들을 끌어들이면서 파이 플랫폼 안으로 온보딩시키는 그 기반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 코어 팀의 대학 해커톤 참가 이후에 파이 코어 팀은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핵심 팀원들과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믿어준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향후 최고의 대학 이벤트와 해커톤 행사에 참여하고 전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과 교류하기 위한 커뮤니티 주도의 노력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발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제2의 확장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종 플랫폼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파이 플랫폼처럼 레이어 1 블록체인의 경우에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앱과 유틸리티 기반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태계를 뒷받침할 강력한 우군들, 즉 실력 있는 외부 개발진들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더리움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파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억만장자 아서 헤이스는 지난 10월 24일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헤이스는 이더리움은 솔라나 등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이더리움은 수천 명의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블록체인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 생태계를 창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레이어 1 개발 활동은 기존 이더리움 개발의 모방일 뿐이며, 이더리움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거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계승자이며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상용화하여서 오늘날의 분산금융, 디파이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꽃을 피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최강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더리움도 지난 9월 POS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한 머지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존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데이터 압축으로 인해서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증대하고 수수료가 감소하며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에도 향후 급격한 시세 변동 가능성과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의 토큰에 대한 하드포크로 인해서 생태계 약화 등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머지를 통해서 당장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만한 가스피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새로운 군소 플랫폼들에게 그 공격의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한 장으로 이더리움의 강력한 생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0개 이상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생태계이며 이더리움이 웹 3.0의 가장 최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압도적인 NFT 관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ERC20이라고 하는 매우 쉽고 확장적인 프로그램으로 단시간 안에 누구나 그들이 원하는 앱을 개발하고 생태계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만큼 의미 없고 스캠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이러한 강력한 생태계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중앙에 위치한 거래소와 대형 투자자들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여서 강력한 탈중앙화 블록체인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수많은 투자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 세력들의 지원을 통해서 마치 주식 상품처럼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성장 동력은 매우 견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인 파이 네트워크에게 이더리움과 같은 대단한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벤처인 일렉트릭 캐피탈의 지난 1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도 개발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것은 업계가 안정적으로 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2021년 오픈소스 기반 암호화폐 및 웹 3.0 관련 프로젝트에 진입한 개발자들은 약 3만 4천 명 이상으로 전체 활성 개발자 수의 약 65%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부터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 유입치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진입 개발자 5명 중 1명이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전체 개발자의 35% 수준의 인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입이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미 이더리움은 규모의 경제 효과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웹 3.0이 분산금융의 핵심인 이더리움 디파이 서비스 구동에 집중이 되면서 핵심 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여전히 개발자 수 면에서 압도적인 규모를 갖고 있고 그 뒤를 폴카닷, 코스모스, 솔라나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전체 개발자 5대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이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웹 3.0 생태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디파이와 NFT를 아우르며 실물 경제 생태계 기반 유틸리티를 통해서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로 꽃을 피울 수가 있을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파이는 이미 후발주자이지만 기존 어떤 블록체인보다 더 앞선 개발 환경을 갖추고 개발자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메가 퍼블릭 블록체인 구축에 지난 3년 7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벌써 암호화폐 최초로 대형 실물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며 이것은 서서히 수백만 건 이상의 결제의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그 가치가 입증이 되고 네트워크가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금융 디파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누구도 쉽게 내다볼 수 없는 강력한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지 못한 최초의 실물 결제 기반 웹 3.0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파이는 이제 디파이와 NFT를 통해서 서서히 이더리움의 시장 기반을 확장하고 혹은 경쟁하는 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며 여타의 레이어 1 블록체인과는 전혀 그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작동할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밟아온 지난 7년여간의 생태계 진행 과정을 3년 이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확신의 기반은 3,500만 명 이상의 열광적인 채굴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장이나 ICO를 통해서 그 가치를 거래소에서 개발 과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이미 파이의 가치는 시장의 물물 교환과 서비스 가격에 기반하여서 성장을 진행하게 되면 무엇보다 파이 플랫폼의 성공을 열광적으로 원하는 3,500만 명의 파이 유저들은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바터와 상거래 앱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단기간에 상승시키게 되고 이것은 이미 이더리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경험한 많은 개발자 그룹을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파이의 개발자 네트워크에 온보딩시킴으로써 대규모의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이 충분히 단기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이 네트워크 창업자의 성장 배경인 스탠포드대의 창업 인큐베이터인 스타트X의 기업들과 벤처 투자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플랫폼의 성장은 기술 하나나 혹은 천재적인 개발자들만으로는 성취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에 웹 3.0 관련 프로젝트 유입 개발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며 이 분야가 여전히 초기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웹 3.0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될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매우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핵심 전략과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경쟁사인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며 파이 커뮤니티가 공동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생각보다 그 성공의 길은 매우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